자, 오늘은 가죽 수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가죽 수선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가죽 수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죽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무엇을 이제 조심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한 수선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나 이 옷하고 이제 좀 친해져야 된다. 잘 알면은 정복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가죽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가죽은 거칠고 좀 질기고 좀 와일드하고 이제 영화 배우 막 액션 배우들이 많이 있고 라이더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건 좀 강한 이미지를 연출할 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죽하고 뭐 청바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시- 고객들이 갖고 있는 좀 젊고 좀 활발하고 강한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가죽을 제가 이렇게 일을 내다 보니까 가죽이 이제 강하고 질긴 느낌이 아니라 그거는 소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소가죽은 뭐냐면은 가방에 많이 쓰이는 소재로 쓰이고 보통 옷 같은 경우는 양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죽은 잘 안 찢어져 진짜로 강하고 근데 양가죽은 굉장히 약해요. 어디 걸렸다면 푹 찢어져요. 그러니까 옷 의류 소재는 양가죽을 거의 95% 이상 소가죽을 그러면 왜 소가죽을 안 쓰냐? 너무 무거워요, 소가죽은. 무겁고 겉면이 좀 거칠고 좀 투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양가죽을 엄청 대부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의류 리폼이나 수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양가죽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죽 수선이 일단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약하다는 거예요, 소재가. 일반 의류 같은 경우보다 훨씬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선을 할 때는 항상 뜯어야 되는데 뜯을 때 잘 찢어지겠죠. 특히 좀 오래 입은 가죽 같은 경우는 더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죽의 또 두 번째는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가죽을 어떤 식으로 비유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냐면은 사람의 피부도 가죽이잖아요. 동물의 피부거든요. 소와 양의 피부. 그러면은 보통 피부는 단백질 성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분이 있겠지만은 그때 어린아이 피부와 어른 뭐 어떻게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피부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린아이 피부는 막 너무 부드럽고 막 탱탱하고 막 뽀뽀하고 싶잖아요. 부드러워가지고 만지고 싶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이제 그 피부가 좀 거칠어지고 뭔가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동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A급, B급, C급이 뭐냐면 이렇게 좀 어릴수록 더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기 전에 가죽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져서 말랑말랑하고 뭔가 좀 탄력이 있다. 그런 거는 아직 싱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리미를 댈 때도 다리미를 안 대고는 작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직접 스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간접 스팀을 주거나 다리미를 댈 때는 가까이서 스팀을 주면 스팀에 우리 피부에 가까이 스팀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상을 입어요. 가죽도 화상.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화상 입은 환자 한번 보셨어요? 피부가 쫙 오므라든다는 거예요. 오므라들면서 딱딱해져. 가자처럼. 그 단백질 성분을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거기가 굳어버린다. 우리 막 굳은 살처럼
스팀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일반 오다 하는 사람은 무심결에 스팀을 딱 눌러서 그 한 번이 이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을 많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뜯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다리미질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 뭐냐면은 봉제도 어렵죠. 봉제도 이 지퍼 같은 경우도 이미 바늘구멍이 나 있는 거를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100% 다시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손님하고 이제 뭐냐면은 피팅할 때 결국 수선은 뭐냐면 손님과의 협상 테이블이다. 손님이 입는 옷을 갖고 전문가하고 또 입는 사람은 고객이고 옷의 주인은 고객이잖아요. 근데 이제 100% 손님은 뭐냐면 100%를 원하지만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지 아무리 전문가라도 100%라는 건 없어요. 거기에 가까이 도전할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냐면은 바늘구멍을 100%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이제 맞출 뿐이지. 그게 이제 그래서 내 바늘구멍이 좀 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합의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그냥 했다가는 그 바늘구멍이 난 걸로 손님은 컴플레인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선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로 해야 되냐면은 명품 수선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디자인과 실의 소재 그거를 그 사람 몸매에 맞춰서 줄이지만은 똑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늘구멍이 나고 어딘가 화상이 입어지고 이거는 원상 복귀가 된 게 아니라 변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그거를 갖고 이제 원망을 하고 옷을 뭐 배상하라는 조금 분노를 갖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피팅을 할 때 주머니 같은 경우는 손님이 기장을 줄여달라. 그때 이제 가죽 같은 경우는 바늘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 핀으로는 피팅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게로 하는 게 좋죠. 집게로. 그래서 집게로 이제 기장을 잡았는데 주머니 위치가 좀 내려가게 된다. 손님은 주머니 위치도 올려주면 안 돼요. 딱 그렇게 얘기를 좀 손님은 이제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뭐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마술사로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해주는 거고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이유를 잘 모르는데 이미 바늘구멍이 나 있는 걸 위치를 더 올리게 되면 바늘구멍이 중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얘는 재단상 이미 시접이 여기까지 뿐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위에는 시접이 더 많아야지 주머니를 짤 수 있는데 시접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금 뭐 초보자 수선하는 분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오래 했어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노력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줄이고 시접을 형성하면서 정말 힘들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 반대쪽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런 사이바 라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시접을 억지로 형성해서 했어도 완성도가 떨어질 때 손님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어떻게 이제 하면 되냐면 주머니 위치가 좀 내려오는데 주머니 크기를 약간 줄이면서 조금 주머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바늘 자국이 2개가 나게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손님은 생각하겠죠. 아, 주머니에 괜히 바느질 자국 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이 괜찮아요. 뭐 좀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주머니를 좀 많이 쓰는 분들은 물건이 빠질까봐 감수를 한다는 거야. 아유 뭐 반지집 자국 하나 좀 놔도 괜찮죠. 그러면 이제 주머니가 조금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손님하고 자연스럽게 그 협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협상이라기보다는 협의. 수선은 크게 무슨 원리냐면은 협의의 원리고 원상복귀의 원리다. 그래서 디자인이 변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자인을 변형하는 거는 리폼. 리폼은 이제 뭐 라인도 넣을 수 있고 라인 하나 여기다 뭐 넣어주는 게 리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찜 같은 거 하나 쳐주거나 여기 뭐 지퍼를 달아주거나 그런 거 리폼이라고 하는 거. 디자인이 변경이 되니까 수선은 그냥 그 사람의 팔의 길이에 맞게 똑같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게 이제 수선의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찢어졌다. 찢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복귀를 시키는 거죠. 다시 복구. 그러니까 수리의 개념인 거. 찢어지고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너무 큰 거 옷이 너무 커서 길이도 길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옛날에는 손님께서 좀 등치가 있던 분이 나이를 먹고 조금 이제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서 되게 빠지거든요. 옷이 엄청 커요. 피팅을 해보니까 두 사이즈 정도 크더라고요. 자, 그때 이제 일단 피팅 같은 경우 순서는 어깨부터 잡죠. 보통 어깨를 여기서 이제 쓱 그려서 잠깐만요.